네, 안녕하세요. 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가 좀 많이 왔는데 답장을 다 못 드렸어요. 네, 이번 방송 끝나고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자주 먹거나 챙겨 먹으면 이때 좋은 음식들. 내가 운기가 좀 그렇다. 아니면 왜 자꾸 이 음식이 땡기지?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실까봐 걱정은 하는데 잘 들리실까요? 날씨가 아직 여름이라서 법당이 조금 초를 많이 켰더니 32도까지 올라가서 오늘 이제 방문하신 손님들이 좀 많이 더워져고 에어컨을 다시 재가동했어요. 건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저혈당으로 고생을 하는데 신병을 할 때 멘탈이 좀 많이 나갔어갖고 그때 좀 다친 게 있어가지고 여전히 당을 자꾸 챙겨 먹고 있는데 저혈당 소식 들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이지 미리 신기하게도 우리 신부님들께서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초기 날렵하신 분들이 꿀을 미리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발견하기 직전에. 꿀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양봉 농장이 돼가지고 실령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신도님들 대부분 금전운을 틀 시기이신 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이제 돈 벌 때구나. 마음고생할 때, 힘들 때, 인간관계, 풍파, 연애 문제, 이런 거 좀 찾으셨다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시고 나시니까 돈이 이제 먹고 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금전복 좀 달라고 이제 올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양봉공정이 되었고 제가 몇 개는 좀 챙겨 먹을게요. 이렇게 꼭 드셔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챙기고요. 마음으로 올리신 분은 그 정성 그대로 그 운에 맞춰서 필요하신 분한테 어, 복은 굴러갈 수 있게 더 큰 복이 올 수 있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음, 꿀단지 자꾸 끌리시는 분들 있죠. 꿀이 자꾸 끌리실 때는 이렇게 산신각이라던가 전 아니면 내가 자꾸 요즘 꿀이 자꾸 땡기네 하면 저처럼 당이 떨어진 것도 맞는데 다른 의미로는 내가 돈 벌 때구나, 돈이 벌고 싶구나, 안정적이고 싶다 할 때, 혹은 궁합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정성 중에 하나예요. 이걸 노리시고 막 보내시지 말고요. 본인이 그 운을 트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잘 사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땡기실 때 올리시는 게 맞고요. 어느 분한테 올리시든. 부엌은 굴러다닌다는 말 너무 좋다고요? 꿀 금전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법당에 꼭 꿀이 운을 많이 땡길 때, 운이 이제 다 트였다, 깔끔하다, 이제 운이 바싹 들어가야겠다 할 때, 꿀에 관련된 정성을 좀 올려요. 신도님들께서는 제가 기도비도 냈는데, 촉값밖에 안 올라가. 선생님 정성도 좋은데, 인건비도 좋은데, 이렇게 약간 섭섭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신도님들 위에서 그 이름 명의로 해가지고 제가 정성을 올릴 때가 있어요.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해요. 빨리빨리 진전이 되게끔 우리 신도님들 제발 살펴주세요. 산신가게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용왕님 앞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원 신령님한테도 우리 신도님 정성 빨리빨리 봐달라고 선물 봐달라고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오늘 택배 받으신 분들 있죠? 추석에 제가 조금 이벤트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그 노리시는 분이고, 우리, 약간
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 진적꽃이라고 해서 네, 축하 자리, 우리 신령님께 제자로서의 도리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진적꽃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진적꽃을 이제 요즘 몸도 안 좋고 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진적꽃을 거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서 이번 추석 재래상을 시성꽃처럼 진적꽃처럼 좀 차려놨어요. 소소하게. 그때 이제 선생님 이번 추석 재래 때 좀 보태주세요 라고 마음을 담아 좀 성금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와중에 신령님들께서 어, 좀 부적을 좀 내려주라고 해서 개운물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께서 이번 기회에 개 탔다. 우리 단골분들, 1년 이상 되신 분들, 연이 되신 분들, 그 기준에서 1년 이상 되고 주기적인 연락을 하시고 주기적인 점사를 보시면서 이 재래성의 눈치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초기좋게 보신 분들은 부적을 하나씩 내려드렸습니다. 저는 금전부가 필요한데, 저는 연애부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앞에 가장 먼저 뚫어야 되는 뚫어뻥을 제가 살짝 해서 신령님과 협상을 하고 신령님께서 지시하신 분 그분한테 가라 하고 딱 명수 제안을 해서 5분한테만 딱 보내드렸습니다. 못 봐주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 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소한 아주 조그만 이벤트였어요. 이걸로 선생님 언젠가 부적 써주겠지. 무료로 나중에 기도 올려주겠지. 이걸로 노리면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다 아셔. 우리 신령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제가 또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운을 트이는 것 중에 이 꼴 말고요. 땡기는 거 말고 쑥이 자꾸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보낼 때도 쑥도 보내시고, 흑쑥, 라떼 보내시고, 쑥으로 된 온갖 정성을 다 세상에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쑥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한 분이 아니야, 그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그분들의 운세를 지켜보면서 어떤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게 가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쑥은 부정을 칠 때, 정화를 할 때, 앞날을 밝힐 때, 걷어내는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화이트 세이지라고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정화를 하고 부정을 칠 때 화이트 세이지를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쑥을 많이 태웁니다. 그때 우리 신도님들께서 쭉 자기가 운이 막혔다. 될 일이 안 된다. 분명히 나는 이 정도 정성을 했는데 뭔가 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법당에 다니시거나 다른 이제 기독교라던가 다른 데에 다니신 분들 자기가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시는 분도 있어요. 쑥 케이크도 보고, 쑥라떼도 보고, 별걸 다 봤어요. 쑥떡도 보고, 쑥떡은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성에 관련된 거, 먹잖아요, 쑥을. 쑥을 실제로 먹고 본인이 몸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태우는 것도 좋긴 한데, 태우는 것도 사실 기관지가 약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옛날 새해, 개운법 중에 하나, 새해 맞이로 하나,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쑥으로 해서 목욕을 하는 바디워시가 좀 추천을 한다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매일 하거든요. 쑥을 태우면서 저를 정화를 하고 쑥을 이렇게 좀 바디워시로 해서 저를 닦아내면서 온 정화와 부정을 다 쳐요. 왜냐면 올바른 공수 받아야 되고 우리 신부님들 맑은 공수 가야 되면 맑게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음으로써 아까 이어서 말을 하자면 성에 관련된 거 있죠. 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성 맞아요. 여성 남성 할 때 그 성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이 안쪽에서 내가 성에 대한 약간 불쾌감을 겪은 적 있거나 피부정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성관계 내가 좀 바람난 이성이랑 나도 모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속아가지고 잠자리를 했다던가 혹은 내가 자꾸 요즘 색을 밝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색을 자꾸 밝힌다던가 자꾸 이성의 유혹에 막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 쑥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걸 제껏 드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촉으로서 정화를 알아서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의 비방인데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특하다 생각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도 본인이 평상시에 운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운이라는 거는 휘청휘청이에요. 바이럴이든 지금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 운을 바로 잡아놓고, 운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운이 나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당해 사기도 잘 당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거 쎄한데? 저거 사기야 하면서 운 좋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운을 잘 바로 잡았기 때문에 운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내 몸을 정화해야지. 내 운을 정화해야겠어 하고, 내가 뭐 쑥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자꾸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종을 치시는 거죠. 본인 몸으로. 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삼색나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색나물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색깔 아니에요?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삼색이잖아요. 삼색이면 초록색, 갈색, 노란색 이거 아니에요? 그 뜻도 됩니다. 그 뜻 하나하나도 뜻이, 그 색깔 자체도 뜻이 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걸로 치자면은 제가 가끔 비방으로 나갈 때는 어떤 거 드세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특이하게 안 물어봐. 아, 그래요? 이러고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실력님들 화내요, 사실. 왜 안 물어보냐? 내가 지금 이거 하라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너 이거 기억해야 된다. 내가 무료로 알려주는데. 너 비방 가서 몇백만 원 해가지고 돈 사는 것보다는 네가 알아서 네가 네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지만 레몬차 드세요. 아니면은 페퍼민트 드세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방이에요. 어찌 보면. 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그게 육안으로 건강운이 보이기 때문에 맞춤으로서 들어가는 점사기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 운이 풀 수 있는 살짝 조그만 돌덩이, 애땜을 칠 수 있는 돌덩이기 때문인데요. 진짜 이 선생님 특이하다. 어떻게 맛집을 추천하고, 티를 추천하고, 먹을 걸 추천을 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추천한 게 바로 삼색나물입니다.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면 삼색나물은 뿌리, 줄기, 이파리로 된 거를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즉,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뿌리란 게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선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줄기는 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현재 부모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파리는 뭘까요? 이파리는 바로 내 후손 혹은 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당분간 고사리 일주일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당분간은 시금치 좀 드세요. 딱 4일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죽으나 가나 그거 먹어야 돼. 아침에 한 번 드시든 어디서 드시든. 근데 이제 그거에 과식은 하지 마시고요. 곁들여 드세요. 그냥 하루에 한 끼여도 되니까 그냥 즐겨만 드세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쑥라떼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그거를 막 죽도록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막 300ml 뭐 이 정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끌릴 때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색나물도 동일해요. 내가 즐기고 싶을 때 그게 즐길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쟁취할 때가 되고요. 그쪽 조상님이든 나의 부모님이든 나든 그쪽 관련돼서 내가 업을 닦겠다던가 그의 기운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바로 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선대 조상님들입니다. 조상님들이 이거는 이 땅의 기운을 먹는 거기도 하고요. 줄기로서. 그게 줄기는 바로 새싹을 나고 튼튼하게 자랄 싹이 나잖아요. 위에 이파리 까먹든 뭐를 하든 그 줄기 힘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이파리 열매예요 하나. 나가 될 수 있고 내 후손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후손이 좀 더 멀리 있는 손주가 상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하면은 내가 그 단계별로 땡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색도 중요해요. 저는 숙주가 좀 땡겨요. 고사리 말고요. 이것도 당연히 그런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신가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신기가 있고 촉이 있고 날렵하고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영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들 촉이 있어. 그 촉이 이상하게 굴러가서 운이 나빠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있지만, 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복을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부터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댓글을요.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추석 때 소소하게 올렸는데, 이렇게 택배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선생님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이 되어갑니다. 남편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아우, 다른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으로. 아유, 자, 저한테는 잘 사는 걸로 보답하시면 돼요. 자, 개 타신 분들 축하드려요. 아유, 부럽네요. 저실 온냉장고에 쑥을 넣어두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아, 샵을 하시니까 고기샵에는 쑥을 좀 해가지고 재료를 쓸 수 있겠군요. 자,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먹고 싶어 했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꿀이 너무 땡겨서 꿀물을 마시고 떡에도 꿀 좀 찍어 먹고 꿀 먹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꾸 꿀이라는 건요, 긍정도 상징이 되지만 생명도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꿀이 땡기는 거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처럼 당이 떨어져서 땡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은 항상 필요하다는 거. 이 점도 무조건 좋지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고 지금 해결 방안을 묻고 싶고 마음에 관련된 걸 해결하고 싶으면 점치러 가는 게 맞고 정말 몸이 다쳤어. 어디에 피가 나. 그러면 의사는 의사에게 약사는 약사에게 가는 게 맞다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경찰과 변호사님께 가는 게 판사님께 해결하는 게 베스트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현대사회를 같이 굴러가는 세상,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 생각해요. 자,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다시 쑥라떼를 먹어야겠어요. 쑥라떼 맛있죠? 본인은 쑥라떼가 잘 맞는 친구예요. 자, 저는 복숭아 많이 먹으라 하셔서 복숭아 맛, 복숭아 사탕, 젤리 엄청 먹었어요. 자, 복숭아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복숭아는 이제 제가 좀 권해드리긴 했는데, 복숭아는 우리가 한신가게 가신 분들, 혹은 저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마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법당에 보면은 테마 같은 거 봐도 다손녀님이나 이제 큰 테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신상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보면 복숭아를 항상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숭아는 바로 우리 손오공이 훔쳐먹었다 할 정도로 하늘의 큰 뜻이 담긴 천복, 하늘의 복이 담았다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분간 부귀영화 그리고 여성으로서 상징도 되기 때문에 여성, 자손의 번유 이게 상징이 돼야 동글동글하니 약간 궁뎅이도 닮고 뽀송뽀송 하잖아요. 본인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드시라고 하기도 했어요. 헐, 저한테도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유는 안 물어봤는데요.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 말씀하셨게 하고 넘겼는데, 앞으로 물어봐야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점사가 너무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한번 점사 보신 분들 보통 1시간은 하고 가자. 1시간 반 오버할 때도 있어. 뒤에 손님이 약간 기다려 주실 때, 늦게 오실 때는요. 그때 보면은 점사 빨리 오신 분은 40분 컷을 하시는데 늦게 가신 분은 60분, 80분 컷을 하죠. 그때는 진짜 양이 많잖아요. 다들 따다다다닥 얘기하느라 그래서 이유를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이스 캐치하고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왜라고. 가끔 제가 혼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엇박지면서 혼낸 스타일은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자, 근데 선생님, 요건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 넘어요. 완전 충격인데. 맞아요. 이번에 제가 재래쌍이 시금치를 준비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태백산에 가는데 삼색나물을 준비하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삼색나물 오늘 이제 저녁에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휘어요. 시금치를 키워야겠어요. 이러다가는. 저도 먹으라 하신 게 먹었는데 엄청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특정 시기에 뭔가 땡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미역국이 땡기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미역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식품을 살짝
과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미역국은 어혈을 풀기도 하고요. 어혈을 풀면서도 몸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철분,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역국이 자꾸 땡긴다는 건 삼신줄에 영양이 있다는 거기도 하고요. 삼신의 영양이라고 하면 어머니와 나 사이 혹은 그에 관련된 계통, 내가 후손을 봐야 될 때라던가, 내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라던가, 그러면 가족 중에 섬신벌점이 있다던가 태아령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요. 이제 미역국의 본인이 지금 땡기는 거는 어찌나 몸에 칼슘이 부족한 거는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약간 업을 풀 때가 된 것도 없잖아 보이네요. 그럼 자세히 얘기는 제가 지금 못 해줄 것 같고요. 자, 전 꿀이면 면역력 쪽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맞아요. 꿀이면 면역력 쪽이 맞습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어, 지금 먹는 얘기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긴 해요. 아, 그것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삼계탕을 먹어요. 혹은, 닭 잡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치킨 좀 드세요.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닭발 좀 드실 줄 아세요? 그래서 좀 권할 때 있거든요. 닭발은 좀 고난이도 코스예요. 약간 홍어 아래끝. 좀 먹기가 좀 외형상 힘들다던가 뼈를 바르기 힘들다던가 매운 걸 못 드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르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제가 삼계탕을 드세요 할 때는 삼계탕 자체는 우리가 복날마다 먹는 이유는 삼계탕이 냉한 음식이에요. 닭 자체가. 닭이 냉하기 때문에 찹쌀과 따뜻한 온기를 주어드는 그런 약재와 함께 좀 삶아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참기가 좀 많이 도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참기보다는 이제 열기가 많으신 분은 삼계탕이 굉장히 잘 맞긴 하는데 많이 먹으면 좀 타이 나니까요. 다시 돌아가자면 무속의 기준에서는요. 구슬할 때 닭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서. 병구슬할 때는 분명히 닭을 잡습니다. 병구슬 우리 신도님 중에 해보신 분이 있는데 병국 같은 경우는요, 닭이 제대로 좀 산다. 살아있는 닭을 잡아요.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테마할 때도 이제 좀 귀신에 협박할 때, 객기를 협박할, 악기를 협박할 때도 닭모가지 흔들면서 이제 얘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너 대신 얘를 죽이겠다면서 약간 협박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 소리도 달라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한데 닭이 대신 목숨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닭을 잡는다는 거는 닭이 대신 액살을 다 먹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병고시에서는 병을 자기가 다 먹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닭을 드시기도 하고 안 드시기도 하는데 잘 안 먹긴 합니다.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나 대신 먼저 가셨는데. 그런데 이게 좀 동물협회에서 안 좋아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절차라는 거. 우리 무당의 무속 신앙에서 무교신앙이죠. 무교신앙에서는 대대로 내려왔던 절차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챙겨 드시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지금 애분액살이 있는 상태니 조금 애땜하세요. 그걸 드시면서 복 챙기세요 라는 의미로 먹으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지금 좀 테마가 좀 필요한데 객기가 들어왔나 이럴 때 혹은 제가 외출했다고 확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 저 무당이다 나 좀 알아보세요 하면서 괜히 따라오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부정을 치고 테마를 하면서 가끔 닭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닭을 올려달라 하시는 산신령님도 계시고요. 내가 좀 이거 닭 받고 너희 신도 누구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닭을 드세요. 양심을 조금 이따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양심이 좀 필요하다 하면 삼계탕을 드시고 전 치팅데이입니다. 전 살이 쪄야 되면 좀 프라이드로 드시고 하는데요. 옛날 통닭을 좀 많이 좀 올리는 편이에요 사실. 어머, 어떡해. 배에서 소리가 나네요. 꼬르륵. 그러게요. 배로 고프네요. 남편이 내일 첫 내시경 검사해서 같이 굶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시경 검사 잘 받고 오세요. 저만 배고픈 게 아니었군요. 전 다이어트 하느라. 맞아요. 저번에 닭 잡아 드시라 해서 다 같이 맛있게 의미 있게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마음이 바빠서 그런지 식사를 못 챙기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입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 끼 먹기도 해요. 혹시 입맛이 없어지는 것 역시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는데요.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맛이 사라진 경우는요, 실제로 우울증을 동반한 귀신이 들었다던가 그 집안에서, 어, 반대로 먹는 걸로 관련돼서 가신 조상님을 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꼭 객기나 귀신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관련된 걸 뭐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 흔히 단골 내분께서는 이제 드시지 못하셨어요, 한동안. 몇 달 동안 잘 못하시고 항상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굿을 잡아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구타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명수가 들어와서 점점 메말라 가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풀어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안 좋으시고 그 마음이 안 좋아지게 한 거를 푸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심리상담 풀든 정신과에서 상담해서 풀든 정집에 가서 풀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혹은 종교에 의지하면서 풀든 본인이 이 마음의 응어리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로가 제철이던가요? 저는 요즘 홍로를 집어먹고 있어요. 아우, 사랑이죠. 빨갛잖아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드시는 거는 연애하고 싶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설공주 사과 먹고 돌아가실 뻔했고요. 의미를 상징하면 옥자가 한 소리고요. 연애운이 들어오셔서 자꾸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친구라서 겉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농약 잘 씻어 드시고 한다면 피부가 탱글탱글하니 미남 미녀가 되시면서 소개팅이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조만간 LA 갬이나 소갈비찜 해먹으려고. 너무 먹고 싶어요. 어우, 좋겠다. 소갈비 우리 굿할 때 조상님들 대접해드릴 때 크게 우리 신령님들 크게 대접해드릴 때 복 주세요 마음 푸세요 할 때 많이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소 관련된 음식입니다. 근데 조금 속상한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이래서 무속인 분들께 나중에 좋은 곳 못 간다고 잔인한 일도 포함돼서 그게 진짜일까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 비건은 이제 조금 앞서가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비건 지향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 대신 죽었다. 나 대신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 관련돼서 중간 역할하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견디고 빌고 업을 청산을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생명도 어찌 보면은 그러기 위해 정해진 숙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신 죽었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걔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다음 생에 복을 받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을 보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조율을 해주실 거고 필요 없는 살생은 안 하실 거예요. 자, 저는 언제쯤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이고, 오늘은 조금 주제가 달라요. 오늘은 이게 점사 내용이 이게 조금 반영되긴 한데요. 점사가 이런 점사, 특히 제가 궁합은 안 봐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 인생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인생을 보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런 연애 고민 상담은 굉장히 왜 본인이 연애를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시기에 봐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순서 있게 다 봐야 돼요. 연애운만 딱 보면은 그거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해야 될 걸 분명히 제가 연애운을 볼 때 이게 본인이 조금 있어서 연애가 어려우실 겁니다. 연애를 하셔도 이 부분이 문제시고요.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야지 연애가 순탄하고 막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잔치야. 지금 막 10억의 빚이 있어. 근데 연애가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이구, 손님, 10억의 빚은 해결하나 지금 연애가 먼저니까? 근데, 전 연애가 급해요. 이럴 수도 있는가. 그턴체이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디가 막혔는지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해야지 가기 때문에 이런 연애에 대한 정사는 우리, 동자님이 가끔 연애 타로 보실 때가 계시거든요. 좀 투덜투덜하게 지냈어. 너 또 이래야 되면서.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짧고 간결하고 빠르게 말을 해주실 겁니다. 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입맛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먹는 게 줄었는데 살은 안 빠져요. 근육이 빠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근육이 찐다던가 본인의 인바디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롭네요.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다음날 입맛이 툭툭 떨어졌어요. 아유, 제가 준 책이요? 아니면 제 책이요? 제 책 좀 어렵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으시면 멘탈이 한번 부셔지시는 분들 있고 여러 번 부셔지는 분들 있고요. 그 끝까지 완독하면은 이제 등산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많이들 하셨어요. 약간 조커를 보는 느낌이구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너무 힘드시다면 뒷장부서 보세요. 뒷장부터. 살아있는 제가 산증인으로 있잖아요. 그거 너무 오래하지 마세요. 벌집 막걸리랑 함께 먹으려고 해요. 갈비를 벌집 막걸리랑 굉장히 좋죠. 선생님, 여전히 동자님들은 퍼즐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퍼즐을 즐겨하실까요? 우리 동자님은 한 분이고요. 다 동자님이 다 도령님을 다 전부 다 승격을 하셨어요. 좀 많이 고생을 하시긴 했는데, 왜냐면 승격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큰 게 있거든요. 신령님들도 공부를 하세요. 항상 하세요. 하셔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지금 동자님은 평생 동자님은 가실 생각이시긴 해요. 뭐터로 도령을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이시긴 해가지고, 지금도 난 행복하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그리고 약간 동자님으로 계속 계시긴 할 거예요.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나는 동자여 살 것이다. 이렇게 약간 선언을 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퍼즐은, 우리 지금 동자님 같은 경우에 약간 자연, 이런 거 연꽃 같은 거 많이 보여주시는데 약간 나룻배에서 시를 읊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런 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의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니나노하는 수도 있죠. 약간 조금 여유를 즐기시는 스타일이에요. 왜 흔히 말하면 약간 우리 풍류를 즐기시는 분들 있죠. 딱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 퍼즐이 있다면 그 그림으로서 영향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퍼즐이라는 게 하나의 게임처럼 된 거라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게임도 하면서 이제 그림도 하나 되니까 그 그림 속에 오가는 느낌으로 저런 비슷한데 놀러 가야겠다 하고 놀러 가시고 그에 관련돼서 풍류를 상징하고 혹은 그 퍼즐을 맞추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약간 어지럽혀진 상황을 정리를 해달라는 의미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보셨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 책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굉장한 트리거 요소가 탁탁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맞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승격 이야기입니다. 도령님에서 승격한 뭔가요? 아마 그 라인은 다 틀릴 거예요. 왜냐면 동자님도 장군 동자님도 계시고요. 글문 도령님도 계시고 굉장히 달라요. 글문 도령님은 글문으로 가실 거예요. 용궁에서 오셨으면 그 용궁 줄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공부를 하실 거고 우리 나비 애기 선녀님 같은 경우는 애기 선녀님으로서 선녀님을 가시는 거고요. 다 틀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실 것인지 도령님으로서 결국 그 위치에서 머물다가 동자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지 다 틀리실 거예요. 역시 예사롭지 않으시군요.
네, 퍼즐을 땡기는 거는 본인 지금 복잡한 상황이 좀 놓여져 있어서 도와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복이 상징되는 음식들. 그 중에 하나가 호박도 상징되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서양에서 호박은 이렇게 제단 앞에 많이 두는 음식이기도 해요. 할로윈 때 있죠. 할로윈 때 귀신이 들어오지 말고 복은 불러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아이고 호박전 올라왔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애호박전을 올리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호박을 이렇게 쫙 하고 올릴 수 없잖아, 제사상에. 그러니까 애호박으로 올리는 거야. 똑같은 호박 계열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의미해요.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박이 땡기고 호박이 좋고 괜히 호박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캐릭터 같은 거. 그런 분들도 내가 지금 액기 같은 거, 잡기 같은 거, 액살 같은 거, 나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이 덩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단호박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공복이 좀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박을 드시는 분들, 단호박 다이어트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급이 아니라 원래부터 선녀이신 분도 계시나요? 네, 당연하십니다. 선녀님으로 자리 잡아서 오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완전 신기해요. 하지만 그 선녀님으로 자리 잡으시기 전에 처음부터 저한테는 선녀님은 오시지만 그 세상에서는 점점 차곡차곡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 기간과 그 선택의 삶에 대해서 오로지 신녀님들만 아시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완전 신기합니다. 술이 유독 땡기는 건 왜 그럴까요? 본인이 술이 자꾸 땡기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 좀 하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이 알코올성 의존증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정신의학계로는 의존형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게 하나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 분들도 그 부류에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만큼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 증세, 애착 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내가 어른에 대해서 타격이 받았을 때도 그 현상이 일어나긴 해. 팍 터지면서 자기가 불안 해소해주면서 이게 유순해진 거, 유연해지고, 내가 마음이 유하게 되는 거. 그 상황이 릴렉싱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 신체가 땡기는 걸 수도 있고요. 마치 초콜릿이 땡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술깃이 있는 내 마음의 고통에 공감해서 요즘 따라다니면서 자꾸 같이 먹을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추석 앞뒤로 해서 우리 좀 신기가 유독 불안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조상님들이 한잔 땡기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 좀 챙겨봐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긴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마음에 유해지고 싶다. 내가 조금 편해지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이 술에 대해서 개념이 자꾸 땡기고 내가 삶이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유순해지려고 버릇을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뭐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술이 이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면 매일 막 7잔 퍼먹고 막 매일 막 10병 퍼먹고 그리고 막 3일 쉬고 이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 3일 쉰다는 그 꼬꾸라져서 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기준은 우리가 맨날 술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도 알코올 중독을 볼 수 있지만 하루에 한 잔씩 꼭 먹고 자야지 자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하루에 맥주 한 캔이라도 먹어야 돼 하는 것도 알코올 중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게 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어렵진 않았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럼 다행입니다. 늙은호박전. 늙은호박전 진짜 맛있죠. 이거 기가 막힙니다. 늙은호박전. 자, 늙은호박전도 돈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두두 잔씩 꼭 당겨서 마시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릴렉싱이 항상이겠죠. 자, 경상도와 윗지방에서 말하는 호박전이 다르네요. 맞아요. 윗지방에서는 이제 호박전이라면 애호박으로 많이 나오고요. 아랫지방은 그 호박을 좀 갈아가지고 이렇게 탁 펼치는 호박전인데 역시 경상도 음식이 호박전이 좀 맛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호박전 한번 건너 어머니께서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옛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단호박을 못 나가요. 요즘 오늘 먹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나요? 역시 먹는 게 최고예요. 먹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먹는 이야기, 연애 이야기, 이별 이야기 제일 재밌어하죠. 다 같이 걔가 막 잘못했지? 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엑스 이야기, 나의 엑스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시죠? 신기합니다. 조상님들의 술이 당기고 있나요? 뭔가 웃긴 해요. 다들 그래서 백중 챙기잖아요. 그리거나 차례를 지낼 때도 이런 말 있잖아. 이렇게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거 올려야 된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땡기실 거라고. 좋아하셨으니까. 올리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네요. 술 마시고 헛것을 보이거나 가해가 놀리는 건 환각 증상인가요? 그거는 이제 자꾸 신가물 얘기해서 신가물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게 좀 본인의 신기가 좀 있다. 내가 좀 앞날을 본다. 촉이 좋다. 뭔가 보인다. 보이는 게, 이게 술 마실 때 말고 보이는 거 있죠. 나 다 맞췄어. 나 제 생각 맞췄어. 미래를 봤어. 예지몽 굉장히 잘 거. 내가, 그걸 자기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술 마시면요, 더욱 확정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술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다 끝났어. 의뢰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도 다 끝났어. 그날 이제 다음날 휴무예요. 이렇게 손님이 없어. 그러면 제가 새벽에 한 잔씩 먹고 잘 때가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외출해서 치킨에다가 이렇게 맥주 한 잔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근데 밖에 나가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확정이 돼서 제가 조절을 못해요. 다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평상시에 제가 다 꺼놓거든요. 의식을 해요. 의식적으로 꺼요. 안 보려고 하고 제가 일할 때만 이렇게 잠깐 켰다 껐다 합니다. 이게 신랑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제 영화는 좀 다가주는 편이에요. 불편해요. 너무 많은 것 보거든요. 귀신 또 상사로서 막 이렇게 엉키는 거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왜 힘든지 알고 싶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인데 그러기도 닫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팍 모든 게 자물쇠가 와다다다다 폭주만에 다 터져갖고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술을 먹는 걸 굉장히 조금 자제하거나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꾸 환각이 놀리고 가해가 놀린다면 많이 느끼시는 거니까 웬만해서 술을 먹을 때 좀 자제하시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남편은 365일 드시는데 핑계거리던데요. 이거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맨날 먹던 데가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엄마 손맛 늙은 호박전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나 역시 엄마 맛이 최고죠. 자, 살 빼려고 안 먹으려는데 배고파요. 지금 다 마시는 얘기해서 다들 힘드실 거예요. 자, 저도 배고파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가짜 배고픈 거야. 다들 지금 마시는 얘기 자꾸 해가지고 자꾸 내일 호박즙 먹어야 돼. 내일 콜프 먹어야겠다. 내일 쑥라떼 먹어야지. 그 집이 맛있는데 하면서 다들 막 머릿속에서 이제 플랜을 짜려고 계실 건데 지금 자기 전에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진 않으니까 참으시고요. 자, 다 보인다 이 참. 저 예지몽 신고했어요. 이번 첫 태풍 예고 전에 집 앞에 태풍 소용돌이 치고 뉴스에 속보가 뜨고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사고가 나서 꿈들을 껐는데 바로 뉴스에 나와서 신기하면서 의아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큰 사건, 사고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예지 쪽, 이렇게 촉이 좋으신 분들, 신기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 조절이 안 되시는 분, 조절할 줄 모르겠죠. 평상시에 그냥 일반인은 사시는데, 다들 그냥 직장인이 보면은 사시는데, 근데,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다. 우리 집안에 굿좀 했던 집안이다. 뭐, 우리 집안에 뭐 빌고 살던 가족이다. 뭐 이런 집안들. 근데 저는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집안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시고, 빨리 낫는 것 같고, 막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도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도빨이 좋다, 흔히 말하는 그런 신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고 하느님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고 뭐 부처님의 불주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예지몽을 굉장히 잘 꾸시더라고요. 오, 날씨 예지몽 멋지네요. 반응이 멋있습니다. 자,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알고 신날 뻔했어요. 지금 먹으시면 조금 늦게 주무세요. 사람이 먹고 나서 3, 4시간 있다가 주무시면 살이 안 찝니다. 소화가 하는데 시간이 있거든요.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본인이 소화력이 굉장히 빠르다 보면 빨리 주무셔도 되고 효소를 먹겠다. 내가 소화제를 먹고 자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혹사는 시키지 마세요. 자, 저 오른손이 아팠는데 꿈에 눈이 크고 입술이 작은 못돼 보이는 할머니께서 오른손에 뜸을 떠셨는데 다음날 손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이고, 못돼 보였다는 걸 키포인트가 됐다. 어떻게. 그래도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네요. 전 요즘 잤다간 꿈만 꾸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잤다간 꿈에 이것저것 꿉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야근하고 떡볶이 먹고 와서 센 방송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승리자 한 분 계시네요. 떡볶이도 우리 애기씨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작년에 떡볶이에 꽂혀서 전 떡볶이를 안 좋아했거든요. 애기씨들이 밤마다 떡볶이 먹자 해가지고 막 우리 신도님들 막 저녁 정사 오면 선생님이 떡볶이 사왔는데 떡볶이가 땡기시면서 떡볶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드시려고 저도 이제 강제로 섭취하게 되고 감사히 먹게 되는 떡볶이 러버에 빠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우리 애기들은 제가 애매한 로제 맛을 좀 한동안 좋아하고, 로제 맛을 다 같이 먹었다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다가, 제 것도 먹었다가, 가다가, 약간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제가 같이 먹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도령님들이. 그래갖고, 그게 자기 먹고 싶으니까 자꾸 먹으라고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저혈당이 제가 징조가 있으니까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엄마랑 같이 먹어야 제일 맛있다면서, 흔히 아들, 따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제스처들을 하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떡볶이 강제로 오늘. 이제 떡볶이 좋아해요. 먹다 보니까 맛있고, 먹다 보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물론 떡볶이도 똑같습니다. 가래떡이 우리가 왜 가래떡을 길게 하는 줄 아세요? 길게 수명장수, 무병장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꼽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잘라놓은 게 바로 뭐죠? 떡볶이죠. 내가 떡볶이가 땡기는 거 고춧가루 들어가는 음식 하면은 테마. 내가 지금 조금 살이 꼈나? 조금 뭔가 달라붙었나? 할 때 그때도 많이 먹고요. 꽃게탕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상갓집을 갔다 올 때 꽃게를 뒤로 던져라. 꽃게탕을 먹어라, 짜장면을 먹어라, 육개장을 먹어라, 뭐 별의별 얘기 다 많이 있잖아요. 이건 사연이 다 있긴 한데 꽃게 또한 내가 뭔가 빼내고 싶을 때 뭔가 떡지떡지 붙어있어. 우리 눈에 볼 때.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뭔가 찝찝하다 할 때 꽃게탕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춧가루 뿌린 가래떡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떡볶이죠. 떡볶이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떡볶이 이야기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모사님, 이승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승기가 있는 것은 자연재해가 비껴갔다. 이승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운도 운입니다. 근데 이승기 같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승기 씨가 이제 대중 분이잖아요. 대중분 말고도 그런 분 말고 기가 막히게 피해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오늘 저 철이 조금 타기가 싫네? 다음 거 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화재 사고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죠. 자, 떡볶이. 이승기 씨 정말 궁금하네요.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떡볶이 먹고 싶은 거 컵라도 로제 맛으로 쳐놨는데 다들 오늘 그 떡볶이 날이었나봐요. 쌀떡 밀떡까지 나왔습니다. 쌀떡 밀떡 대전까지 들어갔네요. 방금 만든 가래떡에 참기름 찍어 먹고 싶네요. 그거 엄청나죠. 제가 가끔씩 시장에 가서 장 볼 때 가래떡에 올릴 때가 있어요. 우리 초하루 때 올리는 상들이 있죠. 우리 신부님들께서 선생님이 우리 신령님 드시고 싶은 것만 올리셨나봐.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날 초하루가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때부터 기도 의뢰가 시작이 되거든요. 선생님 저희 이번 가족 기도쳐요. 선생님 저 이번에 기도쳐 올려주세요. 이렇게 초하루초를 신청하잖아요. 제가 표식을 안 나고 제가 초하루 전 2, 3일 전부터 사실 손님 점사를 조금 최소화시킨 이유가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파요. 우리 신도님 한 분이 정말 애고 귀신 그분이 빙이 된 건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어. 그러면 제가 몸이 막 치는 거예요. 걔가 따라 들어오는 거야. 혹은 얘가 지금 사고수가 들어온 친구야. 그럼 그 사고수를 제가 몸빵 당한 것처럼 굉장히 몸이 아파요. 무겁고. 그거를 계속 치기 위해서 우리 신도 중에 누가 가래떡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무병장수하라고 가래떡 올려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신도 하나가 지금 직장이랑 사이가 안 좋네. 찰쌀떡 올려야 되는구나. 팥이 골고루 잘 된 걸 올려야겠다. 소가 보이는 거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 맞춰서 올려요, 사실. 이번에는 수박을 올려라. 자손집이 우리 자손 어머니 있는데 걔네 아기가 조금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수박을 올릴 때도 있고요. 누가 지금 돈이 좀 메말랐다. 배를 올려라. 배를 올려야 그래서 제가 나 먹고 싶은 거 이거 맛집 단체 맛집 대전 잘 보여야 된다. 막 거하게 해야지. 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초하루 때 올리는 모든 제레상은 우리 손님들의 그 복에 관련된 걸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짜잔 하고 올릴 때가 있고요. 가끔씩 다르게 비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내해 드리죠. 이번에는 비방으로 들어갔고, 용공기도 들어갔고, 용공기도 들어가면서 다 한 마리씩 방생하셨으니까 참고하시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심플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용공기도 가고, 산신령님 기도 가고, 전원기도 가고, 3타로 제가 일주일 내내 돌린 적이 있죠. 아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풍파 다 맞으면서 다닌 적이 있으니까, 우리 손님들이, 선생님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시나 보다. 책을 배우셨나 보다. 이런 거보다는 신령님들의 공수를 다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쌀떡 밑떡 고를 수 없어요. 다 넣어주신 구슬갑니다. 배우신 분인데요. 저는 꿈을 정말 안 꾸는 편인데 그런 건 있어요. 아침에 눈에 밟힌 거 꼭 그날 필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반창고가 눈에 띄면 반창고를 쓰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신기반기합니다. 본인의 수월용과 본인의 촉이 크로스가 잘 돼 있네요. 자, 보들보들 달달한 학교 앞 떡볶이 먹고 싶네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분은 본인 수월용이 굉장히 귀여운 분이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 수월용한테 뭐 해주실 거야? 좀 대접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차례 잘 챙기시거나 혹은 본인이 믿으시는 종교에 잘 이렇게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그분한테 해드리는 도리입니다. 자, 맞아요. 500원 컵떡볶이, 300원 어묵이면 행복했는데 갑자기 맛있는 얘기하기 시작했어. 짜장 떡볶이, 피카츄 계란튀김 최고예요. 도토리묵은 뭘까요? 도토리묵은 이제 많이 제가 항상 올리는 데는 사실 도깨비님한테 올리는 게 도토리묵입니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도토리묵을 올리면서 금전 발언을 많이 빌어들거나 애군을 치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일, 조금 빨리 도장 깨기 해야 되는 일을 좀 빨리 깨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치워주시죠. 물떡도 먹고 싶네요. 갑자기. 요새 포장마차가 어묵 7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 근래 많이 아프셨군요. 계란말이 같은 계란 음식 좋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란이요. 계란은 제가 행수먹일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을 한 번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마다 제가 이렇게 비방을 해가지고 계란을 깨부수는 해요. 좀 계란을 미안해하고 싶은데, 왜냐면 계란으로 해서 이렇게 테마굿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액을 치울 때 닭을 죽일 수 없잖아, 그때마다. 근데 계란으로 해서 조금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에그타르트라던가 계란빵을 올리신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직장 이동수 생겼구나. 좋은 데 가고 싶구나. 월급 인상돼야 되네 하고. 그리고 옛날엔 계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이었어요. 아무리 옛날이어도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귀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건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음식 중에 하나니까 콜레스테롤이 평상시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조금 내가 조심해야 할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700원이요? 많이 올랐네. 아직도 떡볶이와 오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저는 기력이 떨어지면 꼭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순댓국을 부추 엄청 넣어서 평소 시세의 2배 정도 먹어요. 그냥 힘들어서 약간 먹는 것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으려나 궁금합니다. 순댓국은 내장이죠. 부추는 피를 맑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미나리 대신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추라든지 서양식에서 보면 부추, 이렇게 향신료가 있는 것들은 그들만의 주술에 들어간 재료도 상징이 되기도 해요. 후추라던가 이런 거.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부추 같은 경우는 향을 하는 일이기도 하고, 미나리에 가까운 피를 맑게 하는, 영을 맑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자꾸 정말 말 그대로 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내가 다른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 기력 있죠. 이거 말하기 좀 신체는 체력이잖아. 근데 내 정신은 기력으로 보이거든요. 기력이 자꾸 외부로 빨려드니까 그걸 쳐내는 걸 끊고자 하는 단절하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빙의가 좀 많이 걸린 상태에서는 국밥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걸신들렸네. 국밥을 왜 저렇게 잘 먹어? 걸신들렸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텐데, 걸신은 뭐예요?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못 먹고 죽은 신. 그런 잡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으로 보기도 하고, 그 신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못 먹은 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먹게 된다고. 걸신 들렸냐? 못 먹다 죽은 귀신 들어갔냐? 이 문식하잖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댓국을 선택을 한다는 건 그걸 끊어내는 의도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홍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테마에 들어가는 있잖아. 피 범벅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아시잖아요. 제가 표현을 좀 하기 좀 그런데 창자, 내장, 돼지, 소, 간, 이렇게 칼로 난도질하는 게 있잖아요. 귀신을 때려놓는 그런 의미의 음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데 눈에 밟히면 꼭 하거나 챙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한 해프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수호령님이 계실까요? 사람마다 다 있는 걸까요? 모두 다 있습니다. 조상님이라고 상징하기도 하고요. 조상님의 개념과 다르게 내가 현생에 이 대 말고 있죠. 현생의 대, 직업 선대 조상님이 수호령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전생과 후생, 현생의 그 다양한 형태에서 만들어낸 연주로 이거지 수호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없으면요. 없는 분도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 없다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촉이란 감각도 없을 거고요. 쎄한데 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니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누가 봐도 있잖아. 누가 봐도 쟤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쫄딱 망하고 주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사람이 없다. 귀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고
정말 외톨이, 아무도 못 만나고 혼자 방구석에 있고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어도 뭔가 해프닝이 굉장히 큰 사람. 그런 분들이 과연 수호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도깨비님, 도토리묵. 도깨비님께서 막걸리 도토리묵 좋아하신다 들었습니다. 도토리 묵사발. 이제 도토리. 신기했다고 좋은 건 아닌데 차라리 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신기가 강하신 분들 보통 저런 생각 많이 해요. 전도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저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녹두죽 먹고 왔어요. 당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녹두전을 이제 우리 도깨비님한테 올려드리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좀 정성을 올리고 조금 잘 부탁드린다. 우리 손님들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우리 신당 잘 보살펴주세요 하고 도깨비 재단 전환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제가 방금 못 봤는데 전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전사당이 왔거든요.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약간 쪽지처럼 네이터 뭐 싸이월드 뭐 이런 쪽지 마냥 메일이 오는 느낌처럼 들어옵니다. 더 위치라는 영화에서 계란 달걀이 깨지니까 붉은 한기운이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영화 얘기.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가로였어요. 가로. 갑자기 영화에. 더 위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상징물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본 적은 없지만, 자, 가끔 도깨비님을 도토리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럴 뻔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귀여워하실 거예요. 유쾌하신 분들이거든요. 하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신 분들이긴 한데, 자, 저희 회사 임원님도 맨날 국밥 타령하시더니, 땡. 국밥. 우리나라 국밥의 민족이죠. 음식 메뉴가 나올 때마다 내일의 점심 메뉴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 얘기로 채팅을 활발해서 더 재밌어요. 제 수호령님이시여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자, 주변에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점을 보러 갔는데 이제 이러고 오지 말고 그냥 너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작지만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인복이죠.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분 존재 자체가 만들어낸 복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자체가요. 그리고 어찌면 그 연을 이어준 것도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 수호령이 없이 태어나는 것도 억울하고 볼 수 있나요? 얼마나 살생을 그냥 3대를 멸종을 시킨 게 아닌가. 3대 강은 아니고 3개 국이요. 멸종시키지 않는 사실 그게 거의 악마의 수 사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정도 아니고서야 대부분 인연법에 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수호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은혜예요. 내가 은인이 되기도 할 거고요. 은혜가 되기도 할 건데 그 부분에서 만난 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배우자가 수호령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는 전생이죠. 전생의 배우자도 내 수호령에 있기도 하고요. 지켜보기도 해요. 그냥 말없이 지켜봐. 이상하게.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얄밉다. 참 얄밉다. 연애 족족 다 박살내네. 얄밉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 저럴까 몰라 이러면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호령이 없다 하기도 뭐하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선하게 살아야 그 수호령도 으쌰하고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고 그분 사람들 보면서 같이 울었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연애 족족. 수호령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호령이라 조상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조상님들한테 덕보신 분들 많죠. 성별 많이 보셨어요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차례를 안 지내고도 성부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 차례 안 지나고 내가 이렇게 사나보다 우리 집이 망한 게 징조가 보이네 망조가 들었어 이러지 말고 그냥 선하게 사세요. 감사하게 산다면 그거 자체로도 선업이 되거든요. 후손이 만들어낸 선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상님들 굉장히 덕이 높아지시고 그 덕을 함께 공유가 되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막
꼰대 마인드, 이거 좀 버려주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정통적인 차례상과 제사상 알고만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후천적 착한 사람 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야, 후천적 착한 사람. 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전 후천적 선한 사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제 태백산으로 기도를 들어갑니다. 기도를 들어가고 이제 주말부님들 이제 조심히 내방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9월에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주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날게요.